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을 상승했고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신규 택지 총동원하겠다고 하고요.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일 뿐이고요. 집값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다 빼고 큰 그림만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16 부동산 대책입니다. 전체 공급의 68%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GTX-A를 조기 개통, 24년 6월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자, 24년 6월이면 앞으로 불과 1년 10개월 후인데요. 부족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삼성역의 개통인데요. 삼성역은 복합 환승센터로 지어지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역 정차는 앞으로 5, 6년 후를 예상합니다. 서울역까지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것은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이 될 것입니다. 자,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158만, 비수도권에 112만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윤 정부의 임기는 27년 5월 9일까지죠. 그래서 그런데 270만 공급이라는 것이 입주를 말하는 것인지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착공을 말하는 것인지 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파트는 착공 후에 3년 반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270만 호가 5년 안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 도심 외곽의 신도시 공급 방식을 채택했었죠. 3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윤 정부에서는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 준공업용지 최대 500%까지 용적률 허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 정부는 도심 외곽 신도시 공급을 계획했는데 윤 정부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주 계획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준공업용지 역세권이 투자에 유리합니다. 자,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역세권입니다. 빌라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에 신호를 줬다는 점이 이번 방안에서 가장 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바닥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분양가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공급이 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027년 정도에 첫 입주를 예상을 합니다. 자, 역세권의 시세 70%, 보금자리 50만 가구, 신규 택지, 선교통, 후 개발, 콤팩트 시티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대안은 도심 개발과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도시의 속도가 더 빠르니 도심의 이주 수요를 신도시의 입주와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심과 도심 외곽의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 수요 급증이라는 부작용 없이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콤팩트 시티의 후보지로는 대곡 역세권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져서 집값 영향에는 제한적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밑그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차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코픽스 9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금리는 연말에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리 하락의 시그널이죠. 현재 월세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끌족과 전세 대출자의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더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자, 매각 5년 만에 용산 유엔사 부지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자, 용산의 개발을 축하합니다.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약시장 찬바람 서울에서도 중도금 무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미분양의 증가는 부동산 대세하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분양 증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월세가가 상승 중이기 때문입니다. 월세가가 오른다는 것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미분양은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당첨되면 수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청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낮추고 다주택자도 청약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부동산의 공급이 늘고 매매가, 임대가가 안정이 됩니다. 자, 아파트 분양 경기 이번 달에도 우울, 인천은 대구보다 더 어렵다는 기사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인데요. 지수가 전부 하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시장은 60%의 다주택자와 40%의 실수요자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그래서 공급이 줄고, 그래서 임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아파트 매매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니 거래가 급감합니다. 무주택자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아주 좋은 청약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예년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세제 정상화도 필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5년간 270만 가구 민간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자, 수도권 역세권의 15만 가구 10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한 지역은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겠죠. 역세권, 서울, 준고급 용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윤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장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두고 보아야 합니다. 자, 도심 재건축, 재개발과 3기 신도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철거 작업이 완료가 된 성수동에 있는 3표 레미콘 공장의 전경입니다. 자, 이 땅은 GBC를 지으려던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공원으로 만드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근에 서울 숲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세계 6위의 국방력, 제조기술 시너지 K방산이 수출 26조를 향해 진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방산업체의 수출 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태원 빌 게이츠 소형 원자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원전이 세계로 뻗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270만 호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실제 성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제 여야가 합심하여 부동산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1가구 1주택이라는 당론을 폐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더 많아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서현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